자, 앞에 거는 이제 정책적인 내용인데요. 이제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원 관리해 주는 게 있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인증. 인증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있고, 방화벽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보완하는 것도 있고, 암호화라는 게 있어요. 이제 암호화라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다 그랬는데 그 문제들의 종류를 좀 나눠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가 데이터를 중간에 누가 가로챌 수 있다 그랬죠. 스누핑도 스니퍼링 뭐 이런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가 데이터를 가로채서 허가 없이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쓰는 게 암호화예요. 암호화. 누가 가로채도 그 데이터를 해킹을 못하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게 암호화를 해서 보내죠. 도대체 그러면 암호화라는 게 뭐냐? 그 중에서 관계키, 공개키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알고리즘. 이런 거 처음 들어보시죠? 여러분들 공인인증서 알죠? 공인인증서는 다 알잖아요. 공인인증서 안에 여러분들 아이디 비밀번호 집어넣게 돼 있죠? 그게 이 공개키 알고리즘이에요. 요걸 이제 조금 이따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건지. 두 번째, 이상한 사람이 보내는 게 있어요. 아까 전에 그 사람이 아닌데 자기인 것처럼 보내서 사기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를 방지하는 게 인증.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전자서명. 전자서명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해킹하지 못하게 방화벽을 두죠. 방화벽이라는 거 있고, 내부 사용자가 문제가 있는지를 부정하는지를 보는 게 조금 전에 봤던 시스템 감사를 통해서 누가 제대로 권한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런 거죠. 시스템적으로는 못 막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데이터를 다루는 그 사람이에요. 원래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막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이디 패스워드 치고 들어와서 그걸 보니까 어떻게 확인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파일을 빼내갔다. 이런 건 기록에 다 남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야, 그 사람이 진짜 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그거 빼갖고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이런 것까지를 보는 게 내부 감사죠. 그러니까 위에 세 개는 시스템적으로 막는 거고요. 밑에는 그것도 뚫렸을 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감사, 내부 감사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데이터 암호화는 네 가지를 우리가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밀성, 말이 하니까 좀 이상하죠? 기밀성입니다. 거기 그분 이름이 아니고요. 그 사람 이름이 아니고 여기서는 기밀성, confidentiality라는 건데 뭐냐면 보낼 때 다른 사람이 중간에 못 보게 그 해당 당사자만 보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암호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인증해야 되죠. 야, 나나 그 사람이나 둘 다 A, B가 서로 인증이 돼야 되죠. 저랑 은행이랑 은행은 내가 진짜인지를 알아야 되고 나도 그게 은행인지 진짜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서로 간에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인증해 주는 게 이제 암호화 시스템인데 이 알고리즘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하는 게 그겁니다. 자, 무결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데이터가 서로 주고받았는데 혹시 나나 그 사람이나 서로 중간에 문제가 안 생겨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보내놓고 나중에 내가 안 보냈는데 이거는 위에가 해결이 되는데 내가 보낸 문서가 아니야. 이럴 수도 있죠. 보내놓고 나중에 오리발 내밀 수도 있잖아요. 계약서 같은 거 보내놓고서 100원이라고 보냈는데 갑자기 1000원인데 막 이럴 수가 있잖아요. 서로 간에. 야, 네가 1000원으로 보냈잖아. 아니야, 나는 1000원으로 보낸 적이 없어. 100원으로 보냈지. 서로 오리발 내밀 수가 있잖아요. 누가 답이냐. 이제 이런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돼야 돼요. 암호화할 때 서로 누가 어떤 게 진짜 문서냐, 원본 문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부인 방지, 마찬가지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요. 시스템 통보는 접근 보완하는 것도 있고, 보안 관리, 아까 전에 그 등급을 정해서 해주는 거,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암호화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 더. 자, 신원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인증하는 것도 있고, 아이디 패스워드 집어넣는 것도 있지만, 요즘은 이런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패스워드인데, 이런 거 말고, 요즘은 이걸 갖고 하죠. 토큰. 이런 기계장치에 집어넣어서 하는 거. 여러분들 은행 같은 경우에 OTP 발생하는 거 있죠. 옛날에는 보안해서 카드를 줬어요. 암호 카드.
그래서 거기다가 아무 비밀번호, 패스워드란다. 여러 가지 코드 번호에서 이제 그 번호를 이제 찾아서 집어넣게 돼 있는데, 그거보다 한 단계 발전한 게 이제 OTP를 줘서 패스워드를, 실시간 패스워드를, 원타임 패스워드를 발생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타임 패스워드라고 해서 OTP예요. 그거 말고 이런 USB 기계 장치에다가 키를 집어넣고 암호화 툴을 하는 거죠. 이거보다는 요즘은 다 뭘로 해요? 지문으로 하죠. 지문 홍채로 하죠. 생체 신호로 하지, 요즘 이런 거 갖고 다니는 데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요즘은 생체 인식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게 생체 인식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생체 신호를 가지고 인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위에 보면은 홍채, 망막. 요거 많이 쓰죠. 눈 가지고, 눈에 있는 핏줄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얼굴 인식, 눈, 코, 입 등에서 얼굴 인식하는 방법도 있고, 요거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죠? 얼굴 인식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음성 가지고, 음성의 그 프리퀀시 가지고 이제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위쪽 말고 옆에 보면 또 이제 사람의 손 지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맥 갖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명 이런 거는 이제 많이 안 쓰이고요. 생체 인식하고는. 이런 것들이 다 실제로 보안 생체 인식에 쓰이는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앞에 인식기가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은 핸드폰에도 있죠. 핸드폰에 그 홍채 인식하는 거 나와 있잖아요. 지문 인식하는 것도 있고, 지문 홍채 해서 패스워드 대신에 쓰죠. 요즘은 같이 연동돼서 많이 쓰니까, 이거는 뭐 요즘은 일상화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원 인증하는 거 이외에 네트워크,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방화벽이라고 하는데, 파이어웨어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도 있는데, 건물들에 보면, 또는 지하철 들어가다 보면, 방화벽이라고 돼 있죠. 방화벽. 돼 있죠? 셔터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불 날 때 막아서 불길이 옮겨나는 걸 막아버린다 해서 방화벽이라고 하잖아요. 써 있잖아요. 그 지하철 같은 데 써 있죠. 같은 개념입니다. 외부 망하고 내부 망하고, 우리 지난번에 게이트웨이라는 게 있어서 서로 주고받는 거에 인터넷 선을, 거기가 최전방이 있다 그랬죠. 우리 학교에서 밖으로 나갈 때 그 게이트웨이를 통과해야지만, 그 라우터를 통과해야지만 된다 그랬죠. 외부에서 들어올 때도 그걸 통과해야지만 돼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뭐를 만들어 두느냐? 방화벽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물리적인 어떤 기계장치 또는 물리적으로 뭐를 만들어 놓고 이제 걸러내는 거예요. 방법이 패킷 필터링, 그래서 헤더 검사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 제대로 들어오는 거냐 나가는 거냐. TCP IP에서 헤더라는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데가 공격하지 않게 해주는 거, 그런 거죠. 이상한 것들. 그 다음에 정상 상태 검사해주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화벽을 해주는 거를 프록시 서버라고 합니다. 프록시 서버라고 또 불러요. 그래서 이런 걸 달아주는 거. 근데 그냥 방화벽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외부 인터넷만, 요게 이제 우리가 게이트웨이가 있겠죠? 여기 어디에? 그 게이트웨이를 통과하기 전, 후를 통해서 막아주게끔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기계장치나 이런 거를 두고 막아요. 소프트웨어나 이런 걸 막아서 처리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이제 외부에서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고, 바깥으로 나가게 하는 것도 못 나가게 하고, 또는 여러분들이 이상한 영화 보지 못하도록 막아놓기도 해요. 진짜예요. 네. 뭐냐면 기업에 가보면 저걸 막아놓는 데가 많아요. 기업에 가면 무슨 사이트죠? 증권 사이트. 거기는 증권 사이트 열어놨어? 모르지? 안 해봐서. 안 해보면 다행이에요. 어떤 사이트는 삼성증권 사이트를 막아놔요. 왜냐면 회사에 들어와서 앉아서 9시부터 그것만 보고 있대. 진짜 옛날에 한때 그랬어요. 2000년대 초반에 들어오면 일을 아무도 안 해요. 다 주식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막아요. 어떻게 막냐? 이런 방화벽 안에 프록시 서버나 방화벽을 통해서 그 사이트 주소를 막아놓는 거예요. 일부러. 여러분들 우리 학교에서 P2P 못하는 거 아시죠?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 다행이야. 여기는 안 해봤지? P2P 있잖아요. 그 사이트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들을 여기서 다 막아놨어요. 우리 학교에서는 바깥으로 사이트 못 나가게 합니다.
그 주소를 치면은 못 가게 막아놓는다고. 이제 이런 것들이 방화벽의 역할이에요. 외부에서 침입해 주는 것도 막지만 외부에서 밖으로 나갈 때 이상한 데에 못 나가게 막아요. 왜냐하면 다운로드 받는데 트래픽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느려지는 거죠. 인터넷 속도가. 그거 다운로드 받는데. 그래서 일부러 막아놓는 거예요. 몰랐죠?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죠? 안 해서 학교에서 할 일은 없지? 다 집에서 하지?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침입 방지 시스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런 걸 들어올 때 앞에서 막아주는 방화벽이나 이런 데서 막아주거든요. 그렇게 막아주는 것도 있고, 바이러스 프로그램 통해서 막아주는 것도 있죠. 안티 소프트웨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뭐 통합관리 시스템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무선 네트워크 보안도 있어요. 아까 전에 SSID라는 게 있다 그래서 네트워크 그런 AP에서 계속 ID 신원 인증을 해주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랬으니까 그거를 고유 이름을 부여해서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예요. 해킹하지 못하게 해주는 방법도 있고, 이제 WAP2 그래서 와이어리스 억세스 포인트 2라 그래서 이것도 이제 표준을 통해서 이제 해주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보안 기법들이 나옵니다.